자, 어제 이어가지고 일반 상식 오늘 한 바퀴는 돌리나야 될 것 같았고, 일단은 또 작곡가입니다. 비제란 작곡가가 있는데 프랑스의 작곡가고요. 카르멘은 조금 유명하잖아요. 카르멘 작곡가가 비제다. 푸치니는 이탈리아의 음악가고, 뭐 이건 모르겠어요. 라보엔 모르겠고 토스칸 자동차 이름 아닌가. 아무튼 나비 부인 푸치니라고 합니다. 푸치니. 그다음에 오바트가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미술. 오바트는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대한 반동적인 성격으로 탄생했다는 거 알면 되겠네요. 팝아트에 반발해가지고 태어난 게 오바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체주의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끝났습니다. 피카소 하면 뭐 맞죠? 입체주의는 피카소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고려 토지제도거든요. 역분전은 이제 개국공신, 농공행사 이건 좀 쉬운 거. 시정, 개정, 경종도 좀 쉽죠. 경종, 목종, 문종이라는 거. 보자. 태해, 정광, 경종 때 전시가 시작된 게 광종 때 이제 그 과거제 실시하고 공복을 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공복이 체제가 정리되니까 경종 때 이제 손실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인품, 관품 뭐 인품과 관품 모두 고려했고요. 전직, 현직 다 했고요. 그다음에 경성, 목현, 성종 때 거란 1차를 막았나? 네, 거란 1차 침입 막아가지고 목종 때 이제 군인 처우가 좀 괜찮아진 거죠. 네. 그다음에 관품만 고려하고요. 한해가고요. 개정까지는 전현직 다 될 거예요. 그다음에 경성, 목현, 문숙, 현종 때 이게 이제 그 거란 2차 다 맞거든요. 그다음에 거란이었나? 여진이었나?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거란을 막았을 텐데. 음, 현종. 거란 2, 3차 다 막아냈죠. 그래가지고 문숙 예인이니까 문종 때 이제 현직만 주고 한해가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녹과전 있고요. 녹과전 개경환도 이후 경기 파련 지역이고 현직 관리한테만 준 거. 그다음에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전시과 안에서는 이제 과전 이제 관리들에게 이제 주는 거고요. 외역전은 이제 향리 무산계죠. 문산계는 중앙관리고 무산계는 이제 지방관리. 알면 되고요. 향리에게 준 게 외역전, 군인전은 뭐 군인에게 주겠죠. 한인전은 이제 무관직 자제에게 한인전은 주고요. 구분전은 입에 풀칠 입구자 써가지고 뭐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사람들을 뭐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급 관리에 이제 군인과 유가족에게 줬고요. 별사전은 승려 풍수지리업자고 내장전은 왕실이고요. 공해전이 관청. 그다음에 내장전이랑 공해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코스피족이 커피 오피스, 커피랑 오피스 합쳐가지고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코스피족이라고 하고요. BTS가 BTS 뭔 소리가 있는데 백투스쿨이라는 그게 이제 낮에는 직장 일하고 밤에 이제 학교 가는 사람. 그다음에 셀러던트는 이건 좀뭐 추측할 수 있겠죠. 셀러리맨이랑 스튜던트 합친 거고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 셀러던트도. 그다음에 아우트로죠. 아웃도어와 메트로 합친 거고요. 밤에 레저 즐기는 사람들은 아우트로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블랙메일은 공갈 협박 내용 담은 편지 블랙메일 하고요. 그린메일은 이제 특정 세력이 증시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현 경영자죠. 경영자를 위협한 뒤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프리미엄 먼저 비싸게 되팔거나 경영권 뺀다가 나쁜 놈들이네요. 그린메일은 나쁜 놈들이다. 뭐 특정 세력 증시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경영자를 협박해가지고 내가 사놓은 주식 비싸게 다시 되사거나 이거 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뺏어가는 그린메일 하고요.
화이트 스완은 뭐 과거 경험에도 불구하고 뭐 적절한 대책을 게을리하여 막지 못하는 위기 상황,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은 일반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온 사건을 블랙 스완이라고 하고요. 디드로 효과는 하나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 이거 이제 디드로 효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그러니까 뭐 백을 샀다. 백을 샀는데 이 백을 사고 나니까 이 백에 어울리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옷을 또 사요. 옷을 또 사고 나니까 이 백이랑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요. 또 신발도 사고 이거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 이게 디드로 효과고요. 분수 효과는 이제 낙수 효과 반대말이죠. 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 증대가 총 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가 분수 효과다. 낙수 효과 반대라 보면 되고요. 트리클 다운이 낙수 효과의 다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베블렌 효과. 이거는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그거죠. 뭐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베블렌 효과 이런 거고요. 마태 효과라고 있습니다. 마태 효과. 이제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 이게 마태복음 중에 나오는 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구절에서 유래한 그거랍니다. 마태 효과. 기준금리는 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기준금리 낮추면 시중금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고객과 관련된 내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해서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CRM이랍니다. 고객 가게 관리. 그다음에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 체인, 공급망 관리. 예. 물건과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소매상인,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걸 일단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석세스 케이스 메소드, 성공한 방법이죠. 예. 교육의 성과, 평가 기법 중 하나고요. 교육의 성과를 낸 특출한 소수의 구성원을 발굴하여 사례화하고 그 성공 요인을 밝혀낸가 병행해서 교육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참가자로부터 그 원인도 규명하여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뭐 일단 교육 쪽이란 거 한 개는 이제 도소매 이쪽이고 한 개는 교육 방법이고 알면 되고요. ISD, Investor State Dispute,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그게 뭐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가 뭐였어? 디스퓨트 많이 본 단어인데 분쟁. 그다음에 MOT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경영이죠. 기술을 뭐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뭐 그냥 공학과 경영학을 통합한 개념이 MOT 중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운트 오브 트루스 마케팅, 모멘트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 마케팅.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 딱 봤을 때 딱 보는 순간 딱 드는 이미지가 기업이 어떤 건지 바로 좌우한다는 거. 그러니까 순간이죠. 진실의 순간. 예, 사실 순간? 아무튼 만날 때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마케팅 이런 거고요. 뭐 CB라는 게 있는데 CB가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사채. 정확하게는 뭐안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CD 그 있잖아. 양도성 예금 증서. 예. Certificate of Deposit. 뭐 예금 증명서? 이게 증명하다. 이거니까 예금의 증명서. 이게 뭐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 예금 증서고요. 그다음에 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 대형은행,
대형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한국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 가능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삼자에게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 투자에 적합하고, 발행 대상에 제한은 없고, 이자 지급식이 아니라 할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요. A&D, Acquisition and Development, 인수 그리고 발전. 상장된 저성장 업체를 인수하여 고성장 업체를 바꾸는 기업 인수 방식이고, 보면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기업을 인수하는 걸 쌀 때 사가지고 키우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골든 패러슈트죠. 아까 패러슈트 그 주석 낙하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주석 낙하산이 그 노동자 임금 팍팍 올리는 거였나? 주석 낙하산이 급낙하산. 주석 일반 직원 황금 낙하산이 뭐 골든 패러슈트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대로네요. 이거는 임원 해임할 때고, 골든 패러슈트는 임원 해임할 때고, 주석 낙하산은 이제 그 주석 낙하산은 이제 일반 노동자 일반 직원들이고, 골든 패러슈트가 있네. 경영진 이거 아까 했고, MMA는 인수합병이죠. 인수라는 게 뭐 대상 기업이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 획득하는 거고, 합병은 그러니까 인수는 잡아먹는 거고, 합병은 합체네요. 합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 뭐 요새는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 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까지 MMA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기지론은 뭐 부동산 담보로 하는 거죠. 모기지론 종류가 뭐 오프엔드 모기지론이 있거든요. 발행식이랑 상관없이 동일 순위의 담보권을 주는 걸 오프엔드 모기지론, 영모기지론이 좀 자주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을 걸고 연금을 받는다고 보면 되죠. 예, 연금식으로. 연금이 중요해요. 연금. 영모기지론이 연금이다. 그 다음에 Alt A 모기지론. 그러니까 제일 중간이죠. 신용도 그러니까 프라임 모기지가 제일 신용 등급이 높고요. Alt A가 두 번째고 서브프라임이 세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난 게, 원래 이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되는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모기지를 대출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급이 서브프라임이고, 그다음에 모기지 빌려주는 그거 해가지고 터진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돈을 결국 못 갚았죠. 못 갚아가지고 은행도 심하게 내쁘고 막 다 같이 심하게 되자 이래 된 거고요. 이게 뭐 이게 등급이 프라임, 알트 A, 서브 프라임 등급으로 간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다음 반덤핑, 안티 덤핑이고요. 덤핑이라는 게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잖아요. 예, 막는 거. 꽤 일단 자국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싼 값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를 완전 안 되겠다. 아예 관세를 그냥 엄청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게 반덤핑입니다.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 규제 조치 하고요. 그 다음에 회색 지대 조치, 가트 테두리 밖에서 취해지는 수입 제한 조치고요. 가트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트 규정에 없는 조치를 원용하여 세이프가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 또 세이프가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세이프가드를 찾아보니까 긴급 수입 제한 조치거든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색지대 조치 같은 경우에 법망을 피해가는 거고, 뭐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쩌리 막아버리는 거죠. 예. 특별 긴급 관세제도, 뭐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 개방 시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기 위해 WTO 협정에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를 특별 긴급 관세라고 합니다. 그냥 농업보호장치가 특별 긴급 관세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 지원제, 가구주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부모의 이혼,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는 사업을 긴급 지원제라고 하고요. PB 상품은 좀 뭐 많죠. 그러니까 뭐 이마트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 거, 이마트 뭐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네, 백화점, 슈퍼마켓 등 대형 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고요. 위탁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따로 이제 위탁 생산하지만 제조업체 브랜드는 없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에서는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므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 브랜드와 유사한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제조업체는 어차피 만드는 게 납품한 게 똑같기 때문에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가 있거든요. 엔젤 투자. 개인이 돈을 모아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주식으로 그 대가 받는 투자 형태를 엔젤 투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어찌 보면 도박이긴 한데. 그다음에 소셜 덤핑이거든요. 소셜 덤핑. 임금 등 아까 덤핑이 기존 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걸 덤핑이 됐잖아요. 소셜은 사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 등 노동 조건을 부당하게 하여 국제 수준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 코스트라는 걸 비용이라 바꿉시다. 생산 비용의 절감을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싼 값에 파는 행위. 뭐 그러니까 칵테일 새우 같은 경우에 칵테일 새우 그 다듬는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몇 년 전이니까 칵테일 새우 사 먹지 말자 이런 운동 같은 것도 하긴 했어요. 아무튼 소셜 덤핑이 가면 인건비를 조지는 거다. 인건비를 조져가지고 물건값을 싸게 하는 거다. 그게 소셜 펀딩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좀 뭐 잘 아는 거고 펀딩 있길래 적어왔어요. 그다음에 헤지 펀드 있거든요. 헤지 펀드.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 헤지 펀드를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라 합니다.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는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를 뮤추얼 펀드라 하고요. 뭐 주식 유가증권이 뭐냐면 유가증권이 기름 그게 아니라 화폐증권이랑 자본증권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니까 뭐 수표, 어음 이런 거, 자본증권, 주식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증권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꽤 뭐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영 회사에 맡겨 그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 회사를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전문적인 운용 회사에 맡긴다는 게 좀 중요하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데카르트 마케팅.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한 예술가였나? 데카르트. 아니네요. 철학 하나 아시네요. 데카르트 마케팅이 뭐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게 데카르트 마케팅을 하고요. 리브랜딩 마케팅, 브랜딩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행동을 리브랜딩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뉴로 마케팅은 뉴런이죠. 뉴런 마케팅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에서 나오는 상품에 대한 감정, 구매 행위를 분석해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기법. 그러니까 무의식을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무의식을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이 뉴로 마케팅이고요. 우상 시리즈, 종족의 우상이라는 거, 뭐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는 전형적인 성향. 그냥 뭐 일반적인 전형적인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 종족의 우상이고요. 동굴의 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로들이 동굴 안에 묶여 있어요. 안에 묶여 있고 넓은 세계에 안 보이잖아요. 동굴 안에 있으면 그 동굴 입구만 보이니까 있는 그대로 안 바라보는 거. 그게 동굴의 우상이고요. 급장의 우상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맹신하는 거죠. 맹신하면서 발생하는 거고요. 시장의 우상은 뭐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일어나고 사람들 간의 교류는 언어를 이용해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에 의한 우리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이 있거든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5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까지를 그 성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여긴다고 합니다. 5살 전까지가 남근기가 5살 전까지고요. 그리고 리비도는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로 하고요. 그리고 뭐 성격의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이드, 원초와 이드라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 이드가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고요. 쾌락 원리, 예, 그거를 이드라 하고, 에고는 이성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에고가 이성이 추구됩니다. 그다음에 초자는 슈퍼에고죠. 예, 양심. 슈퍼에고가 양심이다. 그다음에 삼강오륜, 뭐 3가지의 강령과 5가지 일륜인데, 삼강오륜, 삼강이 군의신강,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고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식이죠. 부의부강은 남편과 아내고요.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낚을 때 부모유신이랑 사친이효랑 좀 하죠. 그러니까 뭐 벗끼리 있는데 막 사친이효도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상강오륜에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세속오개에 나오는 거.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잠시 사친 어버이의 섬김에서 이건 어버이였구나. 부모유신 교가에 필요하다. 그럼 교우 유신이 친구들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상 중에 뭐 덕치주의 공자고요. 왕도 정치는 맹자고요. 예치주의는 순자고 자연주의는 노자고 무의자연은 장자죠. 자연주의랑 무의자연이랑 뭔 차이가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왕도 정치 맹자 좀 잘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계 3대 법전 함무라비 법전, 다른 말로 바빌로니아 법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법대전, 유스티니아누르 법전이고요. 그냥 나폴레옹 법전. 이걸로 좀 낚아요. 바빌로니아 법전이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유스티니아누스라 해야 되나? 아무튼 함무라비랑 로마랑 나폴레옹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바꿔가지고 바빌로니아 법전이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고 있거든요. 왓슨. 이게 뭐 슈퍼컴퓨터인데 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라 합니다. 그리고 뭐 2011년도에 뭐 퀴즈쇼에 참가해서 우승하기도 했고요. 왓슨이. 그다음에 5G는 최대 속도 20GB 이동통신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VR 같은 거 그게 HMD라고 하고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MMC 멀티미디어 카드 휴대용 장치에서 사용하는 외장형 플래시 메모리를 MMC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GDP 아까 위에서 했던 거죠. 국내 총생산이고요. GNP는 국민 총생산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1달러 하던 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이제 1달러에 2,0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증가하겠죠. 뭐지 수출해서 하는 건 달러로 받는데 원래 기존에 뭐 이거 팔아가지고 100달러 받던 게 와 들어왔는데 100달러 받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바꾸면 한 10만 원쯤 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증가되겠고 수입은 감소를 하겠죠. 어차피 네. 전에는 어차피 달러로 사오게 되는데 전에는 보자 뭐 1,000원짜리 1달러 할 때는 이거 하나 사는데 1달러를 해야 되니까 1,000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 1달러 2,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사는데 돈이 2배가 더 많이 드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요. 국내 생산이랑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이 증가가 되니까 그다음에 원자재랑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죠.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는 게 되니까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외국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자 하죠. 주가 하락되니까.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됐죠. 예. 그러니까 반값이 된 거죠. 예, 외채 송환이 부담이 증가가 되고요. 환율이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이라는 것이 500원 됐어요. 그럼 수출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건 팔아봐가지고 전에는 100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걸 이제 원화로 바꾸게 되면 대신에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전에는 이거 사오는데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50만 원이면 사올 수 있다. 그러면 다행히 수입이 증가되겠고, 그러면 국내 생산이랑 고용이 감소하겠죠. 수출.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고용 감소되게 되고, 하게 되고, 원자재 사오는 가격이 전에는 1,000원 드는 게 지금은 이제 500원밖에 안 드니까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고, 상품 가격도 떨어지고,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거죠. 전에는 1달러에 1,000원밖에 못 사는데 지금 1달러에 2천, 그러니까 1달러, 어, 잠시 헷갈렸다. 그러니까 뭐 적은 돈으로 많은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거죠.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그냥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가 됩니다. 다음에 프로슈머라는 게 있는데 프로듀서랑 컨슈머죠. 프로듀서 뭐 생산하다. 소비자가 상품 개발 요구하고 아이디어 제안하고 뭐 기업은 이걸 수용해서 신제품 개발하는 걸 프로슈머로 하고요. 블루슈머는 블루오션 더하기 컨슈머고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블루슈머로 하고요. 슈퍼 컨슈머는 프로슈머에서 더 발전한 거예요. 소비자가 기업 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판매자가 되고 제품의 기획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슈퍼 컨슈머로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슈머는 크리에이티브랑 컨슈머 합쳐진 창조적 소비자죠. 기존에 있는 상품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뭐 다양한 경로로 뭐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여 뭐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크리슈머라 하고요. 트윈슈머는 쌍둥이 트윈이랑 컨슈머. 예. 이거는 그냥 댓글 보고 사는 사람들, 후기 보고 물건 구매하는 사람들. 예. 그거를 트윈슈머를 하고요. ERP라는 게 있는데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 관리? 뭐 기업 내 ERP가 기업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사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ERP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MBO가 Management by Object,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 관리.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각 부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MBO라 하고요.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고요. 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물건 파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공사 자재나 이런 거는 거의 기업끼리 하는 거죠. 예, 기업끼리 하는 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기업. 모듈 기업은 회사 내에 생산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만 있고, 최선의 시설만 있고, 부품이랑 완제품을 외부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뭐, 조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 기업. 그런 거고, OJT가 On the Job Training이가지고, 기업 내 종업원 교육 훈련의 방법 하나고요. 직무에 종사하면서 지도 교육을 받는 거. 그게 OJT라고 합니다. OJT, On the Job Training. 그다음에 샤워 효과는 백화점 위층에 고객을 유인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물줄기가 내려오듯이 싹 내려오면서 다른 물건도 같이 사는 거를 샤워 효과라고 하고요. 롱테일 법칙이 아까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이랑 반대되는 거.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 뭐 긴 꼬리가 80%가 되는 거겠죠. 파레토 효과랑 반대되는 거. 그다음에 의존 효과가 개인의 소비가 자신의 욕구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나 선정과 같은 외부 자극증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존 효과를 하고요. 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스필오버 효과.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혜택이 흘러넘쳐서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 조선업 호황기 때
거제도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쪽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막 음식 같은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스필 오버 효과 있고요. 쿠퍼 효과. 뭐 경기 부양책에 따라가서 경기 부양을 조금만 했는데 경기 회복은 막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는데 그냥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니까 쫙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막길 가는 건 힘들지만 이제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오는 걸 쿠퍼 효과라 합니다. 그리고 푸시 마케팅. 그냥 푸시 미는 거죠, 계속. 제조업체는 이제 도매상한테 밀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밀고,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푸시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밀어붙이기 방식을 푸시 마케팅이라 하고요. 결점 마케팅은 결점을 안 숨기고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숨긴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다 퍼지니까 오히려 숨기다가 역풍 만드니 그냥 딱 밝히는 게 낫고 그래가지고 생긴 게 결점 마케팅이고요. 하이엔드 마케팅은 뭐 극소수의 최상류층을 상대로 한 고급 브랜드 판매 활동을 하이엔드 마케팅이라 하고 앵커 스토어는 그 서면에 있는 그 스타벅스 정도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같이 이제 특정 상권을 대표하거나 대형 상가의 핵심이 되는 유명 점포 그러니까 항상 약속 장소 서면 태화 백화점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구성원의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들의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 그게 뭐 공무원 수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었는데, 그게 원래 한 명이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일 때는 야 공헌도가 막 했는데 이게 100명이 되면 한 사람당 공헌도가 100에서 뭐 더 떨어지는 거죠. 벅벅벅벅 떨어지는 거 그런 거를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케아 효과는 이케아가 보통 분리된 걸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와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데, 뭐 직접 조립함으로써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걸 이케아 효과라고 하고요. BGC 매트릭스가 현금 흐름에 따라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기초로 하여 각 전략 사업 단위를 분석하는 기법을 뭐 BCG 매트릭스라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계속 보다 보면 뭐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중적인 제품이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에 많이 이용되는 거고요.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져가지고 저가격이 충분히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경쟁자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하는 쓸 수 있는 정책이 시장 침투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 전략을 당기는 거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브랜드, 기업 명령을 광고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찾게 하는 것을 풀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 HMS, 뭐 공생적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동일 단계에 있는 서로 무관한 기업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본 경영 지식,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공동으로 통제하려는 계열화, 공생적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동일 단계에 있는 서로 무관한 기업들. 이 공생한다. 그다음에 다중 오름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경매 방식 일종이에요. 이게 입작가를 동시에 다 써요. 동시에 다 쓰고 낮은 입작가 제시한 업체한테 그 만약에 A, B가 붙는데 A가 100만 원 썼고 B가 80만 원 썼어요. 그럼 B한테 가가지고 야 A는 100만 원 썼다더라. 네 더 높일 기가 이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B가 못하겠다 지지 이라면 끝나는 거고 B가 뭐시라 나는 이제 110 하면 또 이제 A한테 가가지고 야 B가 또 110 썼더라 돌리기가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뭐 통신업체 우리나라 통신사 뭐 할 때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중 오름 방식을.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 일단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들어 놔요.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이라 하고요. B 플레이어는 이제 기업 인력을 이제 A, B, C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A 등급이 제일 잘하고, B가 보통 사람들, 보통 회사원이고, C가 모지리들 있는데, 이제 B죠. 보통 아들.
뭐 조직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근무 연수가 길어서 경험이 풍부하다 있고요. 에어포칼립스 치자. 에어포칼립스 에어랑 아포칼립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모그로 인한 종말을 하면 되고요. 콤팩트 시티는 그냥 100m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있는 도시계획 기법을 컴팩트 시티라 하고요. 퍼스트 무버는 뭐 선도자라 하는데 뭐 기존 시장에 어떤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뭐 애플 같은 거 있죠. 스마트폰 제일 처음 만든 그런 거를 퍼스트 무버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페리티, 그리드가 전기를 뜻하거든요. 전기 생산하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태양광 발전 단가랑 화력 발전 단가가 동등해지는 균형점을 그리드 페리티라 하고요. 마이스 산업 아까 위에서 했잖아요. 미팅, 인센티브, C, 컨벤션, 그 다음에 이벤트 앤 익시비션, 예, 그리고 5G 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7.7%고요. 전 세계에서 6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2위입니다. 아시아 1등이 아니에요. 홍콩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가소홀. 옛날에 우리 그 유사 휘발유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연 휘발유랑 뭐 에탄올 10% 자동차 연료 섞은 거늘 섞은 자동차 연료. 옛날에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한때 뭐 사회적으로 이슈된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아빠도 그 차 넣었다가 차 엔진 찝창 나가지고 차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휘발유에다가 에탄올 섞은 거예요. 그다음에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 예. 취사 선택하고 검열하는 기능 또는 직책. 그다음에 더불어 광고는 광고 속의 광고. 예. 어떤 특정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 기법이고요. 뭐 잔상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르포가 이게 리포터가 그냥 단편적으로 뭐 합니다. 보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식견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심층 취재하고 뭐 대상의 사이드 뉴스나 에피소드를 포함시켜 종합적인 기사로 만드는 데서 비롯한 게 르포르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 종목은 총 28개고요. 잠시 2020 올림픽 세출 종목. 그 야구 부활했다고 하고요. 야구 부활했어요. 야구 총 28개 맞나? 이게 좀 옛날 거라 가지고 종목이 몇 개고. 종목 33개구나. 씨. 이, 3, 1, 2, 3, 4, 5, 6, 7, 8, 9, 10, 11. 가라테도 추가했네. 가라테. 그 다음에 볼링이 아마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볼링은 없음. 볼링은 오늘 거기서 나왔어. 이거 골든벨에서 난 야구 없어진 거 알고 야구 뭐 영화 뭐 2000 도쿄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종목을 한 영화는 해가지고 1번이 퍼펙트 게임인가 그랬고 2번이 볼링 게임이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야구가 2008년 이후로
쓰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야구가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야구가 부활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종목 총 33개고요.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 2018년 동계올림픽은 평창 23회고요. 2022년 동계올림픽 또 추가해놔야겠다. 중국 베이징이네요. 24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고요. 계속 또 추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하루에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걸 하루 해가지고 합시다.